그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어떤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까 되게 망설였는데요. 그 예전에 저희가 그 처음 만났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그 교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식약청에 그 등록되어 있는 서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걸 팔다 보면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뭐 건강 무슨 그냥 일반 식품 이렇게 많이 헷갈리셔들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옵티 MSM은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그 식약청에서 다 이미 허가를 받고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특히 기타 가공품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식약청의 품목제조 신고라는 것을 통해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그 GMP 인증을 받은 제조 설비에서 다 허가를 받고 생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서류를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모노그래프라 그래가지고요. MSM이 뭐다라고 딱 하나로 집약해 놓은 서류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MSM 디메틸설폰 해가지고 MSM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없던 원료였어요. 뭐냐면 우리는 흔하게 그냥 유황이라고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유황은 이제 뭐랄까 광물성 유황이라 그래서 보통 무기유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기유황과 저희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건 유기유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제이콥 박사가 이미 발견을 해서 대중화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 무기유황과 유기유황이 왜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무기유황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뭐 유황오리 많이 흔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리나 닭이나 이런 데 동물한테 먹여서 사람들이 그거를 대신 섭취를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기유황은 독성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먹질 못하고 동물한테 먹여서 중화를 시켜서 그거를 사람이 먹는 거고요. 이 유기유황은 바로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독성을 다 제거한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SM을 왜 먹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지금 들고 나온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그 식약청에다가 식품 원료로서 등재를 할 때 저희 모든 서류들이 다 옵티 MSM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지금 뭐 여러 업체들이 자기네께 오리지널이다 막 얘기하면서 떠들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료가 다 저희 거예요. 옵티 MSM 거. 식약청에서도 그래서 명시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드리고 갈 테니까 나중에 카피해서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 보이시나요? 네. MSM은 미국, 캐나다 등 국내외 식이보충제 등으로 많이 섭취되고 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국에다가 원래 식품 원료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 원료로 등재하면서 명시한 거예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먹고 있다, 이거를.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톡슬린이나 펌프드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MSM에 대한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은 없으며 실주령이 SD레드 이건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에 나온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MSM, 특히 카디날 옵티 MSM이라고 해가지고 명시를 했어요. 이 데이터 실험을 한 거는 옵티 MSM이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MSM이 이 독성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옵티 MSM이 독성 시험을 해서 하루에 2000mg을 먹였더니 단에 경구 투여한 결과 급성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90일간 1500mg 했을 때 반복 투여에서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른 MSM들이 자기께 좋고 얘기를 해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옵티 MSM밖에 없다는 거고요. 식약청에서도 이게 대표되는 논문이기 때문에 식약청에 올라가 있는 그 기록에다가도 명시를 한 거죠. 옵티 MSM이 실험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걸 테스트를 했더니 이렇더라, 독성이 없더라 라고 나온 것들이고요. 나머지도 이제 보면 임산부라든가 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독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여기에 뭐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가시면 네. 그래서 MSM을 뭘로 허가를 받았냐라고 해서 이제 기능성 평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MSM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식약청에서. 뭐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는 MSM이 손톱, 발톱, 모발, 피부 건강까지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허가가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청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말은 못 쓰게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제품에도 MSM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관절, 연골밖에 못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저희가 하나를 더 넣으려고 하는 게 피부 건강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내년도 한 중하반기 되면 아마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허가를 내서 내면 저희밖에 못 써요. 다른 경쟁 업체들은 또 쓸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쓰고 싶으면 빨리빨리 논문 만들어가지고 식약청 제출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게 좀 더 남아 판매를 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 게 이제 이런 데이터들, 클리니컬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해서 뭐 염증이 있는 동물한테 테스트를 했더니 뭐 해서 감소, 염증 관련된 부분이 감소하고 면역 세포수가 증가해서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그다음에 과민으로 염증이 유도된 그 발의 부종에 있어서 감소하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식약청에서 MSM이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제 허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던 유기휴황이라는 거를 식약청에서 왜 허가를 해줬고 뭐 때문에 허가를 해줬는지를 저희가 일단 보여드린 거예요. 이걸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접근을 하게 되면 왜 옵티MSM이 좋은지를 아실 거예요. 이 시중에 워낙 저희를 견제하는 많은 경쟁 업체들이 있어요. 경쟁을 저희를 견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옵티MSM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 시장의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기능성 추가도 얘기하고 하지만 식약청에서도 딱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대놓고 니네 다른 MSM 막 백날 얘기해봐라. 저희 이런 데이터 있는지 이렇게 식약청에다 명시를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게 식약청에 가면 있는 자료예요. 옵티 MSM이라고. 이게 다른 애들이 했으면 여기다 다른 MSM을 써놨겠죠. 그래서 MSM이라는 거를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왜 옵티 MSM이 좋은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왜 옵티 MSM을 선택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옵티 MSM의 새로운 시장이 뭐가 있는지, 저희 관절 연골만 얘기했는데 어떤 또 그 밖에 데이터들이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What is MSM 해가지고 MSM은 천연에 존재하는 물질로 황산소 메틸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SM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황이라고 그냥 식이유황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이거를 풀었으면요 메틸설포닐 메탄에서 앞자만 딴 거예요. MSM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MSM에 대한 그 용어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그냥 MSM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SM은 실질적으로 설퍼 사이클에 의한 인류로 존재한다 라고 해서 이제 좀 뒤편에 가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황 사이클이 뭔지 잠깐 저희 브로셔에도 나와 있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잠깐 그 전에 이제 MSM이 이제 황이 34%, 그 다음에 카본이 26%, 소가 6%, 그 다음에 산소가 34%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황 보충제로서 이제 오가닉 설퍼 해가지고 34%라고 표시를 많이 해요. MSM 안에 황이 34%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굳이 그렇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MSM이. 그래서 황순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황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해양 생물들, 박테리아, 조류, 플랑크톤이 DMS, 디메틸 설포사이드를 대기 중으로 배출합니다. 이렇게 보면 토양 이런 데서 이제 증기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DMS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 목표는 디메틸 설포사이드가 이제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제 증발한 것들이 다시
이제 태양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뭘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는 과정, 여기서 이제 분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외선에 의해서. 그래서 오존과 고에너지의 자외선의 존재하에서 DMSO가 디메틸 서브사이드와 디메틸 설폰으로 해서 산화가 된다라고 하나 나오고요. 이게 다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모이면 공기 중에 떠다니던 DMS나 DMSO가 다시 토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토양에 내려온 그 DMS와 DMSO가 이제 식물의 뿌리로 식물들이 이제 자라면서 먹고 자라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보통 이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나무가 나왔지만 이제 여기에 열매도 있을 거고 뿌리 채소들 저희가 많이 먹는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파라든가 이런 뭐 상추라든가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을 거고 그걸 뜯어먹고 자란 또 동물들도 이제 황을 충분히 이제 몸에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음식물로서 충분히 그 양을 충족할 수가 있었어요. 환경 오염이 되기 전. 그 다음에 하우스 재배죠. 시설 재배를 하기 전에는 이런 황의 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그 식물들이 충분하게 영양소를 이렇게 보충하고 채우고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를 사람들이 그것만 먹어도 이제 황이 부족하다는 걸 못 느꼈었는데 요즘에는 빨리빨리잖아요. 모든 게 상추, 쑥갓 뭐 이런 것들이 다 속성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재배 안에서 온실에서 너무 편하게 자라고 있는 거죠. 그것도 뭐 그 필수 미네랄이라 가지고 그 딱 자라는 환경에 맞는 영양소만 수경 재배 같은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금방 이게 영양소 자체가 충분히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상추, 쑥갓 이런 거는 그냥 식이섬유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비타민도 별로 없고요. 미네랄도 별로 없고요. 뭐 없어요. 그냥 배만 채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신선한 걸 먹으라고 하지만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지금 상추나 쑥갓이나 이런 걸 키워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실 거예요. 마트에 가서 상추나 쑥갓 장 봐서 딱 와버리면 금방 시들죠. 힘이 없어. 흐지부지 해버리잖아요. 이게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거 자체가 뭐냐면 부족해요. 황이. 그 다음에 그 외의 영양소들도 부족하고 너무 웃자랐기 때문에 조직이 다 갖춰지기 전에 모든 조직이 갖춰지기도 전에 사람이 뜯어먹는 거예요. 빨리 자란 것만 보고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영양소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우유에는 뭐 3.3에서 8.2 ppm, 커피에는 1.6 ppm, 토마토에는 0.86 ppm 뭐 그 외의 것들에서도 막 이렇게 황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양이 굉장히 이거는 예전보다도 더 없어진 거예요. 예전보다도 더 황의 함유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음식만 잘 먹으면 된다. 뭐 과일 충분히 먹고 뭘 충분히 먹고 하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백날 먹어봐야 몸에서 하루에 필요로 한 황이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MSM을 드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중에 황 보충을 할 수 있는 영양제가 없어요. 뭐냐면 황이라는 것도 인체 내에서 합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없어요. 몸에서 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없다. 유일하게 MSM이다. 뭐 여러분들이 뭐 요거 MSM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 그러면 아실 거예요. MSM을 먹으라는 게 이제 그 많이 예전에 알던 우리가 채소가 아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먹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잠깐 얘기인데 무엇인지 알겠지만 천연에 존재하는 MSM 양이 추출하기에는 극미량이고 상품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공 제조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벅스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올바르게 제조만 된다면 MSM은 화학적으로 천연에서 발견된 그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체 모방 기술은 이거를 분석을 하면 이게 화학이다, 천연이다 구분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분자 구조 잠깐 보셨죠? 황이라는 거. 천연에서 뽑은 황하고 우리가 인체 모방 기술을 통해서 뽑은 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작용 기전도 똑같다. 그래서 옵티 MSM은 천연의 그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왜 MSM이 그러면 이런 생체 모방 기술을 통해서 왜 천연과 똑같냐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이제 벌스트룸에서는 이 MSM밖에 안 만들어요. 보통 다른 경쟁사의 MSM이 어디 거냐면 중국 거예요. 옵티 MSM은
MSM밖에 안 만든다. 대신에 중국에 있는 MSM들은 그냥 케미컬 회사들에서 뭐 비타민C 만들고 B 만들고 미네랄 뽑아내고 이런 데서 MSM도 그냥 하나의 미네랄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안 돼요. 그런 걸 이미 진작에 옵티 MSM은 알고 우리는 MSM만 만들겠다. 이 생산 라인에서. 그래서 세계 유일이에요. 싱글 유즈라고 해서 여기서는 MSM밖에 안 만들어요. 옵티 MSM. 다른 거 일체 안 만들어요. 그리고 뭐 그 MSM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건데 요거는 추후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중류 제조 환경 4단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뭐 여기서 반응을 해서 중류를 해서 성형을 해서 포장을 한다라는 거고 요거는 그냥 요거는 기본적인 제품 생산 라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정제, 보통 증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MSM은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예전에는 이게 특허로 돼 있었었는데 지금은 특허가 풀렸어요. 이게 특허라는 게 뭐 15년에서 20년이면 풀리게 돼 있거든,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풀렸는데도 근데 못 따라해요.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유일해요. 4단계 중류 과정을 거치는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벅스트롬밖에 없는데 MSM은 물과 반응하는 부산물로부터 깨끗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고 정제 공정으로 다음에 2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결정화, 중류법.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결정화하고 중류도 요즘에 한다고 하는데 2단계. 그건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정화를 한 거랑 중류를 한 거랑 뭐가 틀린지 아마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건 다 저희 거 갖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왜 경쟁회사들이 왜 우리 거 갖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디스퓨어 돼 있는 디스틸, 중류를 제대로 한 것들은요 이렇게 깨끗해요. 클리어해요. 그리고 결정화되어 있는 것들은 좀 지저분해 보이죠? 이 사이사이에 오염물질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오염물질을 걸러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있는 건데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결정화는 최종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적인 유해물질의 완전 제거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쭉 설명을 했고 오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결정화된 것들은 안에 수분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 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결정화들은 좋지 않다라고 설명한 부분이고요. 예, 벅스트롬에 대해서 이제 4단계 증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시면 알지만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단계마다 이제 뭐 수은이라든가 뭐 납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중국에서 중류 과정을 했다라는 건 2단계까지예요. 2단계까지.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더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이제 옵티 MSM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뭐 시중에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15단계 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장난이라고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나라도 15단계 중류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기서 쪼갰겠죠. 여기까지만 15단계다. 4단계의 증류 과정을 거친 최고의 순도를 뽑아내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보면 알겠지만 페놀이라든가 뭐 헵탄이라든가 벤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기화가 돼서 사라져요. 그리고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MSM하고 일부. 그러면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올라가가지고 요 결정 다시 이제 MSM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 윗단 얘는 3000화씨예요. 3000화씨. 화씨로 올라갔을 때 납이 추출이 돼요. 근데 보통 MSM 나왔다. MSM 나왔어. 우린 여단계에서 MSM 뽑을 거야. 그래버리면 수은이라든가 비소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제가 안 되는 거예요. MSM은 478화씨에서도 MSM이 나오지만 더 높은 온도에서 제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걸러내서 고순도를 만든다라는 방법이고요. MSM은 치료의 목적으로 1500 이상 복용하고 대신에 1500을 많이 먹잖아요. 보통 영양제들 보면 뭐 300mg, 400mg, 어떤 건 뭐 200mg 하지만 MSM은 1500mg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몸에 먹으면 축적이 된다는 거죠. 저희 MSM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중금속들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 DMSO라는 거는 뭐냐면 DMSO의 시중에 막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이잖아요. 거기에는 뭐 매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제조에서 나온 연기들도 섞여 있을 거고 막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건데 우리는 4단계의 증류 공정을 거쳐서 불순물 0에 가까운 네, 0에 가까운 네, MSM을 뽑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MSM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인증서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조 설비라든가 원료에 대한 인증서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MSM 판매하는 경쟁 업체들은 GMP 정도 하나 가지고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GMP 서류. GMP는 뭐냐면 뭐 품질 관리나 이런 생산 설비에 있어서 최하 단계 그냥 조건만 갖추면 GMP는 다 줘요. 관절 연골 조직을 보호하고 염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MSM 논문들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글루코사민은 많이 아시죠? 예전에 한참 떴었는데 보다 효과적인 항염증 작용을 한다. 대부분 저희 MSM을 드신 분들은 막 이렇게 찌뿌둥하고 아프셨던 분들은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드시면 많이 완화가 되거나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증상 자체가. 그래서 막 마디가 붓고 어디가 막 결리고 무릎이 뻑뻑했고 이러신 분들은 뭐냐면 염증 작용 때문이에요. 항염증 작용. MSM이 가지고 있는 항염증 작용이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줘요. 황해 보충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염증 지표 감소 아까 얘기했던 항염증 작용을 해주고 산화 스트레스 감소 뭐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거 가장 큰 거 항산화 작용.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이제 산소 중에 이제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뭐라고 그러죠? 무슨 활성산소, 네,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고, 뭐, 나머지의 기능은 뭐냐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임상 실험을 한 건데, 코스메틱이라고 하잖아요. MSM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요즘에 뭐 화장품도 많이 나와요. MSM으로 돼 있는 화장품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방부제, 파라벤, 막 이런 것들. 또 파라벤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존력이거든요. 썩지 않게 하는 거 화장품. 유통기한 2년이라는 걸 보증을 하려면 보존제가 있어야 돼요. 화장품이. 근데 MSM을 쓰면 그 보존제를 쓸 필요가 없어요. 따로. MSM 효과도 보면서 그런 그 파라벤과 같은 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했어요. 벅스트룸에서 실질적으로. 뭐 MSM 또 하나가 이제 흉터 관리, 부드러운 피부 유지, 뭐 모발, 네일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을 했고 콜라겐과 케라틴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된다. 건강한 모발, 피부와 네일의 중요한 기초 성분이고 뭐 열에 안정하다, pH 안정하다, 다른 성분과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발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이고요. 또 인증서들 뭐가 있는지 뭐 설명을 했었는데 ISO 9001, FSSC 22000, FDA 글라스 뭐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의장직을 맡고 있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도 보면 햇섭이라는 게 있잖아요. 햇섭 인증받은 뭐 해서 생산이 됐습니다. 안전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 하위 단계들이 ISO, GMP는 쓰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GMP는 이미 다 돼 있는 옛날에 있었던 거고 GMP, ISO가 있고 그 다음에 FSC 22000이 있는데요. 요거는 햇섭보다 더 높은 단계의 품질 안전 관리에 대한 인증서입니다.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됐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ISO로 흡수를 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받아야만 요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DA 글라스, 도대체 글라스가 뭔지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보통 우리도 FDA 물질 등록돼 있어. FDA 우리도 허가돼 있어. 막 얘기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FDA, 우리나라로 따지면 KFDA에다가 우리나라도 허가를 내줬잖아요, 걔네들. 그래, 니네도 MSM 팔아. OT도 있는데 니네도 팔아라고 해주는 게 FDA에서도 당연히 A 업체가 있고 B 업체가 있고 C 업체가 있으면 팔라고 다 허가는 해줘요. 해주는데 그 안에 글라스, FDA에서 물질만 등록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글라스가 돼 있는 거예요. General Recognized as Safety라고 해서
일반 식품으로 먹었을 때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MSM이 건강기능식품으로밖에 판매를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식품, 약은 당연히 쓰고 있죠. 일반식품으로도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섭취에 제한이 없습니다. MSM이 섭취 제한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1,500에서 2,000 먹으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무한정 먹어도 돼요. MSM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독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글라스를 받으려면요. 독성이 없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이걸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아까 보셨죠? 증류과정 4단계까지 못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몸에 쌓인 피로를 MSM이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로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나름대로 지금 연예인 야구단이긴 하지만 연예인 야구단에도 저희가 이거 스폰을 하고 있어요. MSM, 옵티 MSM을. 근데 확실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저희 걸 드셨던 분들은 야 이거 먹었더니 몸이 너무 개운해. 그 MSM이 운동선수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관절 연골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항산화 작용을 위한 그 운동에 대한 이런 젖산 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나왔냐 해서 결과가 이거예요. 실험 결과들은 옵티 MSM이 운동 성과의 증진, 운동 후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벅스트룸이 그 도핑 테스트를 해서 운동하는 선수들한테 니네 이거 먹어라. 왜 먹어야 되냐? 봐라. 이거 먹었더니 피로 회복 효과가 굉장히 빠르더라. 나머지는 논문들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자료를 보셨다 그러면 골관절염하고 MSM에 임상 실험을 했는데 통증에 효과가 있더라라는 임상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MSM 보기엔 참가자들이 통계적으로 일상생활에 통증과 불편의 현격한 개선됨을 경험하였다. 이건 이제 그 임상에 따른 그 실험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항염증 효과에 대한 실험을 했죠. 그래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염증 촉발시키는 이상 면역 반응 완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도 다 논문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적용 효과. 그래서 MSM이 관절 건강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연골 건강, 움직임 범위 지지해주고 뼈 건강에 대한 거면 운동 효과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결론을 낸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험에 관련된 것들 다 이제 이렇게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SM에 대해서 이제 의심할 건 없다. 이런 실험을 다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이다라는 거고요.